아, 산통, 요로결석과 함께 3대 통증으로 꼽히는 대상포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데, 계절성 질환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이유인즉슨 폭염으로 잠을 설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내가 왕이로소이다, 통증의 왕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자. 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잘 걸리는 질환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수족구병을 앓기 쉽고요. 또 어른들은 대상포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이 가운데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심광석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이제 대상포진은 산통이나 요로결석과 더불어서 3대 통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과장님 수두와 연관이 깊다면서요. 대상포진 도대체 어떤 질환입니까? 일단 대상포진이나 말부터 풀이를 하자면 이제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병의 원인이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와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어떤 면역에 저하가 되는 증상이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에 이제 체력이 약해진 경우 이런 척추에 있는 신경절이나 얼굴에 있는 3차 신경절에 침범해서 생기는 급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유아기 때 보통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수두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옆에 그림 보시듯이 국소적으로 띠 모양의 발진이 한측 면으로 이제 수포가 생기는 걸 대상포진이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네, 네.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두와 달리 네.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서 주로 몸통의 띠 모양으로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대상포진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선미야, 네 그때 여름휴가 언제 간다 했지? 8월 1, 2, 3 어디 간다고? 강릉 속초. 아니 어. 아가씨, 좀 문제 많네. 아니 완전 극성수기 때 가네요. 아니 정부에서도 휴가 가려면 좀 분산해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7월 말 8월 초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안 무서워요? 아 코로나가 뭐고 진짜 온몸이 아파 죽겠어요 정말. 막 열도 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너무 아프다 정말. 야, 제 거야. 네 코로나 아이가? 야 떨어져라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 모르나? 그리고 있잖아요, 허리랑 막 이런데 울긋불긋한 막 반점 같은 거 올라오고 막 이런다니까. 반점? 응. 어때 보자. 아 어디 보노? 뭐 어떤데 오빠인데? 아니 뭐가 나는데요? 정말 막 울긋불긋하니 막 반점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온몸이 쑤시고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아파요. 보자 한번 보자. 봐야 뭐 알 거 아이가. 야, 아니 오빠인데 뭐 어떤데? 참나 웃긴다 이도. 오빠도 남자다 안 된다. 남자 같은 잠깐만, 생각. 아가씨 이렇게 됐어요? 사진 봐요. 네네. 진짜 저 이런데 뭔데 이게? 맞네 이게 바로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어? 대상포진이 요즘 출산 요로 결석이랑 뭐 이런 같이 3대 통증으로 꼽힌다 하잖아요. 아가씨 뭐 괜찮아요? 아파요. 너무 아파 죽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대상포진에 걸렸지? 대상포진에 걸릴 리가 없는데. 내가 어렸을 때 수두도 앓았었잖아. 수두 앓은 사람은 대상포진 안 걸린다는데 막 건드리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상포진? 그게 아니고 네 째면할 때 그 수두 알았을 때 그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 있는 거겠지. 그래가 그런 거 아이가? 나 수두 앓은 사람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안 걸린다 했다. 그리고 그때 다 나았었다고. 괜찮아요. 야, 그때 네 째면할 때 네가 왜 기억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좀 애네도 다 안다. 난 기억한다고. 난 안다고. 아니라고. 아이고 참나. 내가 어렸을 때 가을 동화 보면서
준서 같은 오빠가 우리 오빠였으면 내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맨날 내 때리고 맨날 내 도망가고 맨날 내 그날 뺏어 먹고. 아, 내가 언제 반을 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야 원빈 같은 오빠가 있잖아 대신에. 아. 혼나지고. 아픈데 진짜 짜증나게 한다 그죠? 뭘 짜증? 와 미치겠네 진짜. 아니 닮긴 닮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대상포진이 그거 몇 시간이에요? 헉! 그 혹시 몇 시간 안에 병원 가야 되는지 싶은데 그거 한 달 가까이 간다 하던데. 한 달? 한 달. 성미야 이제 그럼 여름 휴가 못 가겠네. 야, 이 호텔도 예약했었던 거 아이가?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많은데 안 가려고 호캉스 가려고 호텔에만 있으려고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그랬어. 그러면 니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그거 우리 또. 싫다고. 내가 아파도 호텔에서 호캉스 할 거다 받아보면서 왜? 야, 대상포진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이 전염성이 너무 강한 거 모르나? 니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 막다 퍼뜨리고 어떡할래? 그냥 집에 있고 그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싹 주는 거지. 어때? 괜찮지? 요즘 대세인 중고마켓 모르나? 나 거기에다 팔 거거든. 팔기는 뭘 파는데 그냥 가족끼리 그러지 말고 빨리 오빠한테 넘겨라. 가족끼리라면 내한테 그래도 되나?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면 그래도 되나? 야, 오빠야 백수 아이가 백수. 이럴 때 동생 생각해서 한번 쓰자. 참. 백수라도 돈 많은 와이프가 있잖아. 아파. 좀 봐라. 팔게. 줘봐라. 내가 돈이 어딘데? 원빈이라며. 얼마면 돼? 얼마면 팔겠어?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이랬으면 좋겠다. 진짜 안 되겠어. 진짜. 놀고들 있네 진짜. 남매들끼리 진짜 쇼한다 쇼해 진짜. 아이 됐고요. 아가씨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대상포진이면 골든타임 안에 병원을 가야 된다니까요. 알았으니까 내가 일단 병원부터 갔다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요. 오빠 같이 가줄까? 이 닫아라. 알겠다. 빨리 가요.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수두를 약하게 알았더라도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저는 X 오, 할게요. 네. 자신이 있어요. 왜요? 얼굴에 이게 묻어나오죠. 왜냐하면 어릴 때 수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이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 안에 있던 이게 수두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X죠. 저는 정답을 O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 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만약에 감염이 됐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우리 몸 어딘가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 우리가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두에 걸리더라도 뭐 약하게 걸렸더라도 걸린 건 걸린 거니까 더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요.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에 정답은 예은 씨가 맞습니다. 오, 네. 일단 수두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대상포진이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릴 때 수두를 본인이 인식하기에 이제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불연성 감염이라 그래서 아주 약하게나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는 수두에 걸리지 않았었는데 왜 대상포진이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수두를 약하게 앓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대상포진 자체가 이제 어릴 적 수두를 앓았거나 불연성 감염으로 이제 지나간 사람들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성인이 되면서 신체 면역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신경절에 숨어서 잠복해 있고 동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이제 신경절을 타고 재활성화가 돼서 그런 신경절에 연결되어 있는 피부로 발진과 통증을 유발하면서 발병하게 됩니다. 네, 대상포진이 더운 여름철 중년 여성에게 잘 나타난다고 하니까 다가오는 중복에는 저희 엄마한테 좀 뜨끈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사드려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대상포진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통증의 왕이라고 이 통풍처럼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는데 과장님 증상이 좀 뚜렷해서 병을 금방 좀 알아차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증상이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단 이제 전체적으로 환자가 이제 진행되는 코스를 보면 발진이라는 이제 증상이 제일 중요하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런 발진이 일어나기 전에 몸이 조금 아픈 정구 증상 기간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진단이 하기가 어렵고요. 이후에 발진이 발생하고 발진과 함께 전체적인 신체 통증, 돌발통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발진과 통증은 1주에서 3주 정도 걸치면서 증상이 소실되고 병이 낫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발진이 나기 전에 생기는 증상들을 정구 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수일에서 그러니까 보통 2, 3일 정도에서 이제 피부 분절에 어디 신체 부위의 일부가 되게 통증이 느껴지면서 피부가 가렵고 얼얼하고 뭐 감각이 둔해진다, 감각이 찌릿찌릿하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정구 증상 기간에 발현되는 증상들이고요. 이와 다르게 발열이나 피로, 뭐 전신쇠약, 두통 이런 감기 증상처럼 이거 온몸이 좀 아픕니다라고 느끼다가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구 증상 기간이 지나면 피부에 좁쌀만한 이제 수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수포들은 이제 아픈 부위 병변을 따라서 한쪽의 띠 모양으로 발생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돋아나는 것들이 점점 커지면 물집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딱지가 않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범위 자체가 심한 분들은 몸통을 전체를 다 물집이 덮는 정도로 굉장히 심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아주 콩알만한 그 반점이 한 2~3개 있는데 이게 대상포진이 맞느냐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마다 범위도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통증과 발진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진기 때 발진 범위가 넓을수록 나중에 생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이제 발진이 생기면 그 부위에 이제 정구 증상 기간에도 통증이 있지만 통증 자체가 이제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띱니다. 통증은 감각 이상도 생기고 이제 과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통증을 더 느끼게 되고 이질통이라 그래서 우리가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옷에 쓸리는 정도가 되게 깜짝 놀라게 사람을 자지러지게 아프게 하는 그런 정도의 통증도 이제 유발을 하게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잔잔한 통증이 지속되다가 돌발적으로 사람이 까무러치게 놀라는 돌발통이 주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일부의 이 통증 자체는 감각의 영향에서 보통은 이제 이슈가 되지만 일부에서는 운동 기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운동신경도 같이 침범되는 경우에는 힘이 빠지거나 근력이 약화되거나 얼굴에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면마비나 이런 증상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이 수두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수두에 걸리면 이제 완전히 그 딱지가 앉기까지 뭐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지는 않는데 대상포진도 전염이 되나요? 네, 전염이 됩니다. 이제 수두 같으면은 접촉성으로도 이제 급하게 주위 사람들한테 전염이 될 수 있지만 대상포진은 그런 전파력은 없고요. 단 이제 대상포진 환자에서 대상포진으로 전염이 되진 않고 대상포진 환자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수두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두를 앓았던 분이나 면역이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을 맞거나 하신 분들은 크게 염려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발병하신 분 주위에 역류아나 면역적으로 저하가 많이 됐던 분들이 이제 같이 수건을 같이 쓴다든가 피부 발진을 만진다든가 하면 이제 드물게 수두로 이제 발병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 30대 간병인 아들이 이제 부모님을 이제 대상포진 환자가 발병을 해서 치료를 하던 중에 한 1주 정도 지나서 아드님이 이제 전신 수두가 돼갖고 입원을 바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린 역류아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같이 접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수두를 앓지 않았던 경우에는 조심을 하시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발진이 지나가면서 가피가 않는, 딱지가 않는 현상이 생기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진이 일어나고 2주 내지 3주 정도까지만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대상포진은 딱지가 앉으면서 한 달 안에 완치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나도 과장님, 이 감각이 둔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게 대상포진 후유증일 수도 있다면서요. 후유증이 또 이게 무섭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예, 후유증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는 신경통 중에 분만통에 버금가는 통증을 호소하는 게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고요.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다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병이고, 이후에 이런 바이러스에 공격당한 신경이 기능 이상이 생기거나 손상에 의해서 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손상 통증이 느껴지는 것, 그걸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고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바이러스가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또 잠복해서 들어간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발진이 일어나고 한 달 이내에는 피부의 발진이 사라지고 통증도 같이 없어지는 소멸기를 거치면서 완쾌가 되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한 달 이후에 피부 발진이 암으로 들었는데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몸 부위에 이제 발생을 할 경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이제 진단명을 붙이게 되고요. 신경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예후가 가장 큰데, 지속 기간이 짧진 않습니다. 뭐 짧은 경우에는 수주에 수개월이지만 수년에서 수십 년, 어떤 분들은 이제 평생 그렇게 해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대상포진 신경통은 이제 피부 발진이 치유되고 1개월 지나고 나서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흔히 얘기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게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입니다. 지속적으로 타는 통증, 그리고 돌발적으로 날카롭고 전기가 찢어지는 그런 양상의 통증들이 생기고, 감각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서 마취하면 얼굴에 이제 감각이 쭈듯이 이제 그 피부 병변 주위로 이제 감각 저하도 생기고 가려움증이나 이질통 같은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신경통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젊은 분들은 이제 빨리 앓고 빨리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이전의 환자분들한테 대상포진 신경통 발생률은 극히 드물고요. 이게 50대 환자분들이 넘어갈수록 나이에 비례돼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그 6개월 이상 통증이 유지되는 경우, 더 심해지는 경우가 최대 50%까지 보일 수 있고요. 70대 이후가 넘어가시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50% 이상, 2분의 1명은 대상포진 신경통에 의해서 수년간 고생을 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통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비율에 따라서는 여성이 조금 더 호발하는 편이고, 신경통이 급성기 통증이나 정구 증상 또는 발진의 범위가 심하게 넓거나 안면부에 생긴 대상포진 환자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대상포진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해요. 이 물집이 생기고 몇 시간 후까지를 이 최적기라고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과장님. 또 만약에 물집이 생겼는데 막 엄청 바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쓰는 골든타임은 72시간, 3일 이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가 합성을 하고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 확장을 최대한 억제해 줄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치료 경과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예후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진이 일어나고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진단이 됐을 경우에 가급적 빨리 최대한 이제 항바이러스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72시간이 지나서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으셨던 경우도 항바이러스 약물을 쓰는 것이 치료 예후에도 도움이 더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며칠 늦었다고 난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스케줄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치료는 이제 초기에 감염이 진행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이제 줄여주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감염 기간이 단축, 그러니까 병이 유병되는 기간을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경구약물요법, 먹는 약을 쓰게 되겠고요. 피부 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경우 기타 외용제나 패치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통증일 경우에는 정맥내 수액요법이나 정기적인 자극 등을 같이 동반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앞전에 했던 그런 방법들로 통증 변화가 잘 줄지 않고 중증도 이상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에는 이제 중재적 시술이라고 주사 치료들을 합니다. 이건 뭐 신경 차단술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구 약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바이러스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제 더 퍼져나가는 걸 줄인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약이 72시간, 그러니까 3일 이내에 복용을 하는 게 골든타임이고, 빨리 복용할수록 예후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용은 일주일 정도만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통증 기간이나 피부 발진 치유 기간을 줄이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신경통의 빈도를 줄여주는 이제 영향을 끼쳐줍니다. 그 외에 약물에 같이 복용하는 약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항경련제라는 약은 항바이러스 약하고 같이 복용을 했을 경우에 이런 통증을 줄여주고 대상포진 신경통의 위험성도 줄여주는 효과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신경통 환자에서도 이 약을 쓰는데 신경통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적인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도 보게 되겠고 수면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수면 장애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단 약의 졸음이나 좀 어지럽다, 전신이 붓는 느낌이다라는 부작용이 간간히 호소되기 때문에 의사분들과 그 상담을 하면서 부작용을 잘 조절하고 약 용량을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보조적인 약물에 사망계 항우울제라는 약물도 주로 많이 씁니다. 이 약을 이제 처방했을 경우에 난 우울증이 없는데 왜 우울증 약을 처방했냐라고 이제 호소하시는,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사망계 항우울제를 쓰는 목적이 우울증이 뭐 줄여주는 효과로 쓰는 것보다는 이 약 자체가 신경통 완화의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이런 통증 감소 효과와 그다음에 수면 장애 개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신경통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게 돼서 보통 일주일 정도는 항경련제와 그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진통제 같은 약을 쓰고 이후에는 이런 약들을 섞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통증이 심할 경우 진통제나 경구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부 발진이 좀 줄었는데 이제 이질통이나 피부 병변 주위 원래 생긴 부위에 통증이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실 경우에 이런 패치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봅니다. 생긴 건 파스같이 생겼지만은 보통 정맥 수액에 들어가는 이제 리도케인이라는 국소마취제 약물들이 포함된 이런 패치제가 신경통을 줄여주는 효과도 보게 되겠고, 연고제로는 이제 캡사이신 연고라고 고춧가루 성분이 들어간 그런 이제 화끈화끈하게 태우는 느낌의 연고를 사용해서 신경통을 줄이는 이런 부수적인 이제 약물 치료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 약물만으로 이제 통증 조절이 덜 될 경우 우선적으로 제일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는 정맥내 수액요법으로 신경통을 조절하는 리도케인이나 케타민 같은 약물을 복합적으로 이제 섞어서 이제 생체 징후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투여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주입을 해서 단기간에 이제 양상을 보면 환자의 이제 대상포진 초반기나 대상포진 신경통 환자에서도 통증 감소 효과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과 보조요법에 효과가 없이 이제 중증도 이상으로 통증이 너무 심하실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완도 더 심할 뿐더러 이게 장기간으로 환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중재적인 시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중재적인 시술이라 함은 이제 통증 발생 부위가 생기는 그 신경 주위로 초음파나 엑스레이 장치나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신경 약물을 차단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할 경우에는 약물을 먹는 것만보다는 되게 통증 경감 효과가 탁월하고 신경통 위험성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안면부에 대상포진이 오셨을 경우에는 목 주위로 지나가는 교감신경이라는 부위에 교감신경 차단술을 실시하면서 이제 신경절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발생할 신경통을 줄여주는 두 가지 효과로 목 쪽에 이제 시술을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목에 주사만으로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옆에 초음파를 보시면서 혈관이나 신경 위치를 다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사하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 쪽에 이제 오셨을 경우에는 이제 3차 신경절은 안면부에 있는 그 작은 뼈 구멍에서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로 그런 뼈 구멍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척추 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척추 신경의 바깥쪽 경막 외곽이라는 공간에 일회성으로 약을 이제 투여하여서 그 부위에 생기는 통증이나 신경의 주위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의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주사를 해서 통증 조절이 잘 안 되는 중증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일회성 주사가 아니고 카테터를 신경 주위에 이제 삽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무통 주사기로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통증을 조절합니다. 이게 보통 무통 분만하시는 산모분들이 이런 식의 시술을 하시거든요. 네.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엑스레이를 보면서 발생한 신경 쪽에 약물을 이렇게 주입하는 척추신경근 차단술도 하나의 방법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들으신 대로 이렇게 치료법도 많지만 과장님 예방접종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도 질환에 따라서 이제 몇 차에 나눠서 맞는 경우도 있는데 대상포진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맞으면 100% 예방이 되면 좋겠거든요. 100% 예방은 되진 않습니다. 일단 한 번 접종은 맞고요. 1회 접종으로 이제 향후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주고 대상포진 신경통이 발생하는 것도 같이 경감을 시켜줍니다. 단 이제 연세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이제 그 예방률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국내에서 권장드리는 이제 백신의 권고사항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5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50세 이상을 이제 백신 접종의 대상자로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1회 접종하게 되면서 그 주입을 하는데 예방접종을 맞고 대상포진에 안 걸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한 50% 정도 예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두를 앓고 나서 면역이 어느 정도 유년기 시절이나 청정기 때 이렇게 올라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인 면역이 떨어집니다.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거를 대상포진 백신이 다시 부스터해서 올려주면서 그 대상포진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겁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백신은 한 가지입니다. 약의 이름이 두 가지로 다른데 조스타박스랑 스카이조스타라는 두 가지입니다. 이 백신은 1회로 피하 주사하고 이제 생백신입니다. 그 살아있는 백신에 약하게 만들어서 주입을 하는 거라서 보통 임산부나 아니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크게 금기 사항 없이 접종을 하실 수 있고요. 고령일수록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70대가 넘어가신 경우에는 예방 확률이 40% 이하까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 대상포진 발병률 자체 횟수도 좀 줄여줄 수 있고 대상포진 신경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보게 됩니다. 이건 싱글릭스라고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새로운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 미국의 FDA에서 승인이 났고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 접종 중이고요. 약물 자체가 거의 품귀 현상이라서 국내 출시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약이 앞서 저희가 맞고 있는 백신에 비해서 가장 좋은 점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예방률이 90% 이상으로 이제 대상포진 발생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80대든 90대든 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많은 사람에서 이제 예방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은 아니고요. 사백신이고 근육에 2번, 2달 간격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는 지금 나온 백신의 2~3배 정도 비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이 백신으로 많이 병행을 할 거고요.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맞았던 백신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주사 싱글릭스로 무조건 다시 하시라고 권고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내 출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대상포진 예방법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50세 이후의 성인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고드리고요. 1회 접종만으로 40에서 60% 정도 예방도 하고 증상 발병했을 때 증상도 완화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면역력 강화를 이제 중요시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숙면,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충분하게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시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대상포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상포진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50세 이상인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예방접종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네. 심광석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